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치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도 우리 가슴에 아직도 깊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반기문 총장께서 어떤 명분을 걸든 어쨌든 반기문 총장이 이 대통령 되는 것은 박근혜 정권의 연장이고 이명박 정권의 부활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 총장이 본인이 나이가 더 들었으니까 어려움을 더 많이 겪었다 이런 말도 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예, 연세가 있으니 또 경륜도 더 클 수는 있죠.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정권 교체냐 아니냐, 박근혜 정권의 연장이냐 아니냐, 그런 것이죠. 자세한 얘기 네 분의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고영신 한양대 언론대학원 특임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고성호 채널A 국회 총괄팀장 네 분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먼저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오늘 대담집을 내고 그다음에 출판 기념을 공채 열었습니다. 고성호 팀장. 자, 동시에 반기문 유엔 총장은 오늘 김해 봉하마을을 직접 갔고 서로 오늘 상당히 바빴어요. 오늘 행보가 지금 상당히 좀 어떻게 됐는지 간단히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있는 봉하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평목항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친노 세력에 대한 어떤 화해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반면 문재인 전 대표는 오늘 출판 기념회를 열고요. 예. 본격적으로 이제 새 구치기에 나선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자, 고영신 교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런 플랜카드가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봉하마을에. 배신자를 하지 않겠다. 잘 왔다, 반기문. 이제 이게 좀 약간 반기문 총장으로서는 그동안 노무현 정부에서 위원 사무총장이 되어놓고 좀 이런 류의 좀 배신이라는 이 단어가 상당히 거슬렸던 것 같아요. 그동안 반기문 총장이 전 총장이 거슬렸다고 봐야죠. 네. 본인으로서는 배신의 아이콘 이런 식으로 과거에 노무현 측 지지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부랴부랴 봉하마을도 찾고 또 권양숙 여사도 예방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서는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네. 그런 팻말이랄까 또 네. 프레카드도 있었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는 그동안 반기문 전 총장을 배신자 말하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네. 와서 조문도 안 했고 네. 그 후에 참배도 잘 안 했지 않는가. 그렇다 한다면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네. 외교부 통상부 장관도 했고 네. 노무현 정권이 거의 전력을 다해서 만들어낸 게 유엔 사무총장인데 네. 그동안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 눈치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말하자면 좀 소홀히 했다 이런 감정들을 친문 세력이 가졌었는데 친노 친문 세력도 그런 부분 가지고 너무 네. 반기문 전 총장을 몰아세울 경우 역풍이 불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그렇죠. 않아도 친노 네. 친문하면 이거 패권이다 네.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싸고 돈다 이런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아마 오늘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배신이라고는 하지 않겠다, 감싸 않겠다는 좀 포용력을 보인 것 같습니다만은 반기문 총장이 그렇게까지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광덕 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권양숙 여사까지 예방을 하고 물론 정치적 얘기까지는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공개된 브리핑 내용을 보면 그렇지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계산하지 않았을까. 분명히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관련된 대목이 나왔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정치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한 말들이 가슴 깊이 남아있다. 이 정치 교체라는 얘기는 지금 사실상 반기문 총장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건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반기문 총장의 기욱 이후에 네. 여론조사가 양강구도로 압축이 된 양상인데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소위 반기문 전 총장이 화두로 제기한 정치 교체 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정권 교체 네. 이 두 가지 교체 어느 교체가 더 이기느냐 하는 네. 그런 소위 체인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문재인 전 대표가 이 정치 교체는 박근혜 후보가 그 전에 한 적이 있지 않느냐라고 예. 며칠 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이 정치 교체를 해봐야 정권 교체가 없는 정치 교체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연장이다라고 하는 논리를 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거를 다소 의식해서 노무현 대통령도 정치 교체를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네. 사실 안철수 전 대표도 정치 교체를 얘기한 적이 있죠. 네. 바로 그런 점에서 지금 한 수 서로 바둑으로 이야기하자면 딱 이렇게 두면 또 다른 식으로 맞불을 놓는 수를 딱딱 놓는 이런 건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지지율로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주 지지율이 약간 앞섰습니다만 네. 귀국하고 바로 뒷날 조사만 놓고 네. 보면 또 반기문 총장이 아주 미세한 예, 뭐 이건 크게 뭐 앞섰거든요. 차이가 나는 것도 그 아니고. 말은 뭐냐 하면 서로 이 설까지에 누가 이 여론조사에서 주도권을 잡느냐 하는 경쟁을 하기 때문에 네. 서로 지금 이게 서로 바삐 움직이면서 서로 많은 메시지를 던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서 한 수를 둬가지고 바로 설까지에 여기서 먼저 유리한 구지를 차지하겠다 하는 그런 경쟁을 벌이는 걸로 보입니다. 자, 고성호 기자가 보기에 오늘 지금 조금 전에 아마 반기문 총장이 지금 진도 팽목항에 도착을 했다고 그러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앞에서도 지금 약간 들어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뭐 실랑이도 있고 지금 몰리는 모양입니다. 지금 진도 팽목항을 오늘 들러서 뭐 지금 다음 일정도 다 잡혀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팽목항을 들른 뒤에요. 내일은 이제 광주 5.18 묘역이요? 묘역을 가고요. 그다음에 네. 보수의 상징인 대구를 내려갑니다. 네. 대구 올라가서 네. 이제 보수청 민심 잡기에 나서고요. 네. 그다음에 그 다음 날이죠. 내일 모레는 대전으로 갑니다. 네. 대전으로 가서 현충원을 다시 한번 방문하고요. 거기서 네. 대덕단지를 들려서 3박 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자, 정옥임 의원이 보시기에 지금 팽목항 저희가 지금 방금 반기문 총장이 도착해서 지금 들어가는 장면까지 보셨습니다. 자, 이러니까 지금 어제 부산을 가서 나름대로 이제 거제 부산을 들렀고 이제 바로 인접한 봉화마을을 갔다가 지금 팽목항까지 갔습니다. 이게 지금 그 영혼함을 넘나드는 지금 광폭 행보인데. 네, 영호남뿐만이 네. 아니라 지금 그 소위 이제 통합을 화두로 삼지 않았습니까? 네. 정치 교체의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갈등과 상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치유라든지 또는 이제 앞으로 그 결단을 내리기 전에 네. 어떤 대화와 소통 이러한 것을 정치적으로 좀 보여주고 싶은 그 반기문 전 총장의 어떤 생각이 반영된 행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치 교체를 강조한다는 거는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그걸 딱히 정권 교체라고 하기는 어렵다라는 인식과 함께 이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통합이 시대적인 화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진짜 그 아픔이 있는 팽목항이라든지 5.18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보수로서는 상당히 많은 그런 어떤 정신적, 심리적, 정치적 부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아우른다. 아울러 자신의 어떤 그 지지층이 될 수 있는 대구라든지 또 어떤 그 정신적 또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충청권 그리고 네. 대전 이런 곳을 방문함으로써 광폭 행보를 통해서 많은 스펙을 가진 반기문이 정치적으로 이런 과제를 수행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한마디만 네. 이야기하고 싶은 게 지금 반기문 총장이 기후 위의 행보를 보면 네. 좋게 말하면 광폭 통합 행보인데 또 어찌 보면은 반반 행보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반반 행보.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지만 영호남을 이렇게 넘나드는 것도 있지만 진보와 보수 양쪽 지지층을 의식해서 예를 들어서 어저께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통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통화해서 잘 대처하기 바랍니다라고 네. 상당히 애매하게 이야기했는데 네. 또 오늘은 또 이제 팽목항하고 봉화마을을 찾아가서 또 야권을 의식하는 이런 데서 그러니까 영호남 그다음에 진보 보수 여야를 넘나드는 행보를 네. 이런 식으로 계속하는 소위 반반 행보를 하는 게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에 설까지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연 반기문 총장의 색깔이 뭐냐 이렇게 하는데 이 설 이후에 어느 정도 지금은 넘나들면서 소위 보수와 중도의 제3지대의 지지층을 다 끌어들이는 전략을 펴는데 네. 설 이후에 어느 정당을 택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그 택한 이후에 저는 바로 그때 색깔을 드러내면서 일부 지지층이 빠져나가고 네. 또 일부 지지층에 또 그에 대해서 견고한 또 지지층이 또 생기면서 그때 한마에 또 변곡점을 맞을 거로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설 연휴 때까지 최대한 어떤 형태로든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나서 그다음에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서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약간 좀 몸 푸는 단계 뭐 이 정도로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재인 전 대표는 오늘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오늘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적폐청산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대개혁에 대해